의무 사항인 실내 마스크 착용이 앞으로 권고로 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채우면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과 변수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당장 완화한다는 건 아니고 4가지 기준 중에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4가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은 이제 확진자 숫자이겠죠. 네. 예, 그다음에는 중환자, 사망자. 예, 그다음에는 병실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중환자실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렇게 나옵니다. 이 4가지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코로나 상황을 가장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 중에 한 2개만 만족을 해도 마스크 의무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는 것,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고 그 시작이 되면 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결정을 볼 것입니다. 예. 그동안 지침이 있으면은 근거로 어떤 숫자, 그러니까 수치 같은 것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4가지 평가 기준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 숫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기준치라고 하지 않고요. 네. 저희가 참고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60세 이상은 한 50%가 개량 백신을 맞아서 면역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49.9%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지금 표에 나오듯이 이제 환자 발생이 안정화된다는 평가 항목으로는 주간 환자 발생입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 일평균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하는 것이죠. 지금은 2주 이상 연속 증가하고 있죠. 현재는.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중환자 사망자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한 1주 정도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도 이거는 괜찮다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로 했는데 아마 이것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0.08%인데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는 백신 맞고 치료제 처방률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저거는 절대적으로 0.1m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인데 이 부분은 이 병실 대응팀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68.7%가 여유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한 33%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현재 이거는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3번째 해당되는 건 지금 만족을 하니까 잘 됐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하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이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인데 고령자는 50% 이상,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60% 이상. 근데 다행히 지금 숫자가 요 숫자가 약간 그 전날 거고요. 어저께부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50세 이상이 29%, 그다음에 60%, 그다음에 그 감염 취약시설은 4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염 취약시설은 특히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 목표 달성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령자 60세 이상은 지금 한 30% 가까이 갔는데 나머지 20%가 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참해 주시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바라건대 50%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겨울이 되면서 확진자도 조금 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마스크 문제를 미리 이제 이런 이제 예상 그 로드맵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못 드린 것은 조금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은 그 논의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겨울이 되면 이 코로나가 없더라도 항상 독감이나 호흡기 바이러스가 늘 이제 창궐하면서
또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겨울에 많이 돌아가세요. 예, 이런저런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에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분들이라도 일정 부분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철에 굳이 지금 이 12월 말에 당장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논의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마스크 의무 해제 1단계가 된다면은 그러면 모든 장소에서 누구나 벗을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권고 대상, 계속 의무 대상 이렇게 나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요. 몇 군데 빼놓고는 내가 의무적으로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몇 군데라 하면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데죠. 우선 병원에서는 좀 서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균들이 돌아다니니까 일단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 취약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요양병원, 뭐 수용시설 이런 데서 마스크 쓰는 것이 위험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돼 있는 데입니다. 저도 주로 전철로 출퇴근하는데 요즘은 전철이 출근 시간에 빡빡하기도 하지만 기침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써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이제 거기에 포함될 거고요. 그러면 그 몇 군데 빼놓고는 그냥 다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해제 2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단계는 다 의무는 없어집니다. 다만 이제 이 추세가요. 우리가 아까 4개 중에 2개가 만족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환자가 막 증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권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고 의무는 해제지만 이제 질병 당국은 권장이죠. 권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써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디서든지 마스크 안 썼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누가 뭐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것이 질병관리청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실내에서 지금 마스크를 만약에 벗게 되면은 유행 규모가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로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환자가 늘어나는 건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건데 현재 방역 당국은 하루에 한 20만 명까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의료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60만 명, 또 그 여름 유행 때 18만 명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만 명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환자가 다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비율만큼 돌아가시고 고생을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보고요. 이게 약간의 역설인데 지금 계속 지금 6만 명, 7만 이렇게 걸리고 있으면 이분들은 다음에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걸리는 분들은 내년 봄까지는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더라도 매우 미약하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걸린 분이 많을수록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마스크 해제라든지 그런 시기에 접근하게 된다는 그렇게 말씀입니다. 생각할 수도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게 아닌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논의를 안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어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이 논의를 촉발을 시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그 방역 당국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고위험군은요, 당분간은 그냥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식당, 카페 이런 데가 이제 고위험군들이 가시면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 저 같으면 그냥 거기에 갈 기회를 자꾸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카페 같은 데서는 차 한잔 마실 때 빼놓고는 마스크 쓰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스스로 보호를 하셔야 되고, 또 그분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방역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고 첫 번째이자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걸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분들은 또 무슨 고생입니까, 그죠? 그런 의무 때문에. 그래서 좀 고위험군들이 스스로 좀 잘 지켜주시고 계량 백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맞아주셔서 아까 본 4가지 지표 중에 또 한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는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나머지 환자가 증가한다는 그런 숫자를 보고도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4개 중에 2개가 충족되면은 벗을 수 있는 건데 그 시점이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다들 언제가 되느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지영미 질병청장이 설 연휴 이후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이죠.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언제쯤으로 보세요? 전혀 뭐 그 시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계량 백신 접종이요, 이제 3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감염 취약 시설은 60% 달성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60세 이상이 50% 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모든 60세 이상 국민이 안 맞으신 분들 팔 걷고 나서서 맞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100만 명을 접종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맞고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맞아주면 그야말로 설에도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코로나 유행 상황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라고? 지금은 이번에는 그전하고 달리 이게 갑자기 급작스런 이제 피크를 보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정점이 다 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계속 유행이 됐을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왜 길게 가냐면은 피크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그 숫자가 그때는 많은데 짧게 떨어져도 많은데 지금은 낮게 가니까 그 숫자가 다 도달을 안 한 것이죠. 그 숫자를 하면은 그 당시에 면역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야 되고 그 내려가면 우리는 이제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수 있고요. 그거를 찍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인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량 백신을 다 맞아주면 그 사람들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맞으면 2주 안에 항체가 급격히 쫙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면역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 시기는 계량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정화 내지는 하향을 보이는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계량 백신 접종률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중 접종 기간을 2주 연장했는데도 여전히 낮은데 그 이유를 위원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늘 환자를 보니까 이제 대부분 맞는데 정말 안 맞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엔 딱 한 분들이 계세요. 한 2번을 맞았는데 너무나 힘들었다. 후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그분들은 못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억지로 맞으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고위험군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맞았을 때 얼마나 더 힘든 게 생길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 숫자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뭐 언론이나 옆에서 얘기를 듣고 이거 힘들어 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계량 백신을 지금 수백만 명 이상 놔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놔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작용의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이건 통계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이번에 맞으시더라도 그 전에 맞아서 별일 없었던 사람들은 계속 별일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별일이 있을 확률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질병청 통계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 2번 이상 맞았던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5번 맞았습니다. 제 아내도 5번 맞았습니다. 물론 뭐 맞을 때마다 약간 아플 때도 있었지만 큰 탈은 없었고요. 그 정도의 불편함이었다면 맞으셔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효과죠. 이거 맞았더니 걸렸다 아닙니까? 저도 맞고 걸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미크론 때 걸렸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만든 백신은 오미크론을 타겟팅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을 직접 막아주지는 못해도 치명률을 낮춰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맞아왔던 것이고. 근데 지금 계량 백신은요, 아니에요. 지금은 직접 막아주는 거예요. 3차, 4차 맞을 때는 할 수 없이 맞았습니다. 새 백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백신이 나왔고 이 백신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BA.5번 거의 한 60%, 그다음에 심지어는 BN1이라고 1번이라고 나와 있는 BA.2.75의 아류, 그 등등의 아류에 대해서도 충분한 항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새해잖아요. 새해 코로나는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점을 치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적극적인 계량 백신 접종 사업과 치료제 사업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출구 전략을 꼭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과 변수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